네,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계층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대학생 계층이고 하나는 청년 계층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가장 쉽게 보면은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막 엄청 길게 써 있고 지금 대학생 계층이랑 취업 준비생 계층 이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대학생 계층이랑 커다란 계층 안에서도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신경을 쓰실 수는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청년 계층으로 그래도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하고 그 통과 확률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대학생 계층을 지원하든 취업 준비생을 지원을 하든 어차피 둘 다 본인 소득이랑 같이 내가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뭐 차가 몇 대 있으시고 이러면 진짜 아예 그냥 서류 통과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기본적으로 드리겠는데 일단 그래도 청년 계층이 어느 정도 통과 확률이 높다고 그 주거복지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내가 휴학을 했더라도 복학을 예정할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입학을 할 예정 그런 모든 사람들이 대학생, 계층의 대학생이라도 분류를 해놨고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후에 2년 안에 내가 아직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취업 준비생으로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긴데요. 월평균 소득 합계가 어쨌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라는 건 아까 그 공고에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전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부터 시인까지 쭉 공고에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필수급여 서류가 그 두 계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뭐가 있는지만 먼저 짚어드리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뭔가 실수가 나오는지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급여 서류는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청년이랑 대학생 계층이 똑같아요. 그래서 1번의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호 등 쭉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 밑에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재학생 증명서 마찬가지로 입학 예정자일 사람은 입학증명서 혹은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내시면 되고 복학 예정자이라면 현재 내가 휴학하고 있다는 증명서 하나랑 복학하면 내가 다시 재학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다시 재학 증명서를 복학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제출을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로 여기에 또 모집 공고문에 보이면 또 각서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서명을 하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총 3개를 준비하시는 게 복학 예정자.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 같은 경우는 그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재학 증명서 내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민등록표 초본이랑 임신진단서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은 얘를 추가적으로 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초본 같은 경우는 내가 입주 모집 공고일 9월 30일 이후로 주소가 변경되거나 세대원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초본을 따로 추가적으로 내시면 되고요. 임신진단서 같은 경우도 태아를 내가 가군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진단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임신진단서에서 이제 태아를 내가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LH 쪽에서는 SH도 지금 아마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좀 여기가 대학생 계층이고요. 청년 계층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그냥 긁어온 겁니다. 그 모집 공고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청년에서 쭉 나뉩니다. 하나는 청년 계층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청년이라고 해서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그냥 나이로만 짜는 청년 계층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서 아래 이 세 가지 중에 해당이 되고 소득이 넘은 종사한 지 2006년 이내인 사람을 사회초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술인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혼인 중이 아닌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신청자 본인만 여기는 소득이 잡힙니다. 월소득 조례 자체가 잡혀서 신청자 본인만 그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면 되는 거고요. 그 해당 세대가 배우는 총 자산가의 합산 기준 얘는 이제 모집공고 뒤쪽으로 쭉 보시면은 이쪽 SH에서 이런 걸 자산으로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고문 쭉 뒤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 조회하는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막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서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류 자체를 내실 때 사본을 내셔야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필수 구비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통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6번부터 8번까지가 청년계층만 내는 추가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민연금가입증서, 하나는 건강보험 자격증서에서 마지막은 통장 사본, 청약보험 사본 이 세 가지가 추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청년계층이랑 이 대학생계층 둘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크게 말씀드린 그 큰 차이는 그 소득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굳이 대학생 계층을 내가 신청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다시 추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메리트는 있지만은 서류 자체가 아예 애초에 통과가 안 될 확률이 크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왜 이걸 근데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안내를 하면서 그러면 뭐하러 이걸 청년계층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놓고 대학생에서 또 이거 두 개 나눠놓고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 복잡한 게 초기 모델이었고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냥 청년을 퉁칠 때하고 만 19세, 39세로 그냥 지금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좀 남아있는 거지. 예, 그냥 원래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했던 거를 그냥 청년이라는 그 나이만 인정을 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겠다라고 그 중국제도에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게 좀 핫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랑 운영준 팀장님이 같이 서류를 받고 관련 안내 전화나 상담 같은 거 할 텐데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서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그냥 쓰시면은 안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계층이랑 청년 계층이 이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는 똑같지만 써야 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좀 인지를 오늘 하고 가시면은 추후에 서류 제출할 때 좀 더 편하게 굳이 내가 몇 번 튕기지 않고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이제 첫 번째 공통 서류인데요. 대학생 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소득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학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쓰고 저기 일부러 그냥 다뤄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관계를 쓰고 서명까지 다 부모님 서명까지 받아야 이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생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들이 요거 다 찾아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쓰고 많이들 보내주시고 저도 가끔 그냥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2번부터 7번까지 체크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내가 대학생 계층이라면은 부모님까지 서명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쭉 쓰시고요. 문제는 이 두 개, 이게 내용이 좀 다른데요.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하지 아니함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동의함만 서명을 하고 보내시는데 이 두 가지 다 서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정보 제공을 동의해 줄게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는 이제 내가 이게 법상으로 금융정보 등을 조회를 기관에서 할 때 통보를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근데 내가 우편을 굳이 통보받지 않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해 라는 거에 대한 동의란이 이제 두 번째 동의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대학생 계층이든 본인 다 쓰시고 청년 계층이든 대학생 계층이든 이 두 가지 서명 다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보유 서명인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소득을 볼 때 소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쪽으로 이제 조회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쪽으로도 잡히지 않는 소득을 이제 따로 이제 확인서를 통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하나는 체크를 다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그냥 다 없다고 해서 그냥 체크 안 하고 서명만 하고 보내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다 체크를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혹은 체크 있으면은 거기에 체크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금액 같은 걸 내역을 쭉 쓰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현재 독립을 하고 있다. 내가 임차보증금이 보증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증금 소득조에 안 잡혀요. 그래서 얘를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얘를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요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 하나랑 그리고 보증금으로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본인이 갖고 있을 텐데 계약서 사본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그 모집 공고에 자세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으로 내가 뭔가 체크를 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4번을 보내주셔야 되고 계약서 4번에는 확정일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 각 동에 있는 센터, 동주민센터나 그쪽에 가서 내가 계약서를 갖고 갔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시면 도장을 그 날짜로 찍어주시는 게 있어요. 얘는 근데 굳이 이거 계약서를 받으시면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단계이기는 해요. 이거 저희가 꼭 이거에 필요해서 간다기보다는 왜냐하면 확정일자로 나중에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집에 넘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근거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게 바로 이 확정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저희 이런 민달팽의 신청 말고도 항상 계약서 받으시면은 전입신고 꼭 하시고 그리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2단계를 꼭 밟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내주실 때 꼭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받았다, 나 계약서 이거 몰라가지고 안 받았다 하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계약서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내가 뭐 그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그 날짜긴 한데 당장 이번 SH 달팽이 집 신청하실 때는 요거 확정일자 일부만 보기 때문에 요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대학생 계층의 나머지 주민등록번 등본이랑 가정대지명서가 이제 남은 게 이 공통 서류인데요. 등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등본 때문에 왜 저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는 부모님까지도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모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 안에 이런 세대 구성 그리고 내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그냥 상세하게 기술이 되게 민원일상 그런 데서 인터넷에 뽑으시거나 혹은 공인리스트 가셔가지고 이렇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자세하게 뽑아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등본 하나고요. 네, 그렇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나오게 그냥 상세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계층은 간단합니다. 나만 있으면 돼요. 부모님은 다 쓰실 필요 없고요. 나만 여기에 서명을 하고 체크 쭉 다 해주시는 게 이제 청년계층이라는 거. 금융정보제공에서 나만 다 있고 마찬가지로 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 체크하신다는 거. 자산보유사실금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똑같고요.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도 본인 기준으로 그냥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상세하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세대주가 본인인지 아니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따로 있는지만 본인만 파악이 된다면 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정보가입증명서랑 건강보험 자격지심 확인서 같은 경우는 현재 내역까지 그러니까 오늘 날짜 신청하신 날짜까지 내역으로 뽑으시면 돼요. 과거 내가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가입된 게 언제 있는지까지 전체 이력으로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체크를.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냥 입주 상담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대학생 계층으로 지원할 건데 나 근데 내가 세대주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내가 세대주다. 신청자가 세대주다.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청년계층으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세대주로 있고 부모님 내 세대로 들어가 있다 하면은 세 분 다의 등본이 필요해요. 대학생 계층이랑 똑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본이 부모님까지 필요하고 만약 내가 세대주의 경우에는 내가 청년계층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조회가 다 부모님까지 들어가요. 세대원으로.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에 대한 계약 기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통과 확률 자체가 청년계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들 청년계층으로 그냥 지원하시면 더 높을 겁니다라고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대학생 계층이. 계약 기본 모든 계층은 다 상관없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으로 내가 처음에 지원을 하지 않고 대학생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 이제 소득이 있어 청년으로 바꿔서 지원할게 하고서 다시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조회가 2년마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득조회 때 내가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했다가 추후에 이제 청년계층으로 바꿔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내가 더 살 수 있는 부분이 메리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최장 10년이에요. 내가 대학생 계층에 4년을 살고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대학생 계층 6년을 살고
청년으로 내가 전화를 하고 싶다 해서 전화를 해서 그게 오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6년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4년,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그게 아닌 이상 그냥 나 6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그냥 청년계층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막 엄청 쓰셔서 대학생계층을 이 계약 기간 때문에 하실 필요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서류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6년까지. 모든 계층 다 6년이에요. 대학생 계층이랑 청년이랑. 그런데 대학생은 당연히 더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대학생으로 그냥 쭉 6년 사시면 되고요. 내가 근데 6년 말고 더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6년은 하시다가 6년이든 4년이든 사시다가 중간에 청년 계층으로 바꿔서 소득 조회를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바꿔서 다시 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부모님은 빠지고 저만 조회가 되겠죠? 그럼 그 순간은 청년 계층으로 바뀌어서 OK가 떨어지면은 6년이 추가가 되는데 그 6년 추가되는 그 폭도 자체가 원래 최장 10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층 다 모두 다 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하시죠. 그 여기 서류 나눠주신 거에 뒤에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에서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 등의 경우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참치 잘 그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 등의 경우에는 제출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19페이지. 이건 이제 SH에만 해당이 가는 이야기인 건지 LH에 포함이 되는지. 네, 이거는 현재 지금 SH로 저희가 갖고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LH나 SH? 얘는 근데 LH 포함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추후에 저희한테 그 상담문의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만약에 제가 세대 주면은 어쨌든 부모님 속죄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까 처음에 대학생처럼 다 제출해야 되고. 네. 등본도 원래는 나만 내면 되는데 부모님 등본까지 뒷자리에 나오게 등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세대주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다른 데 살고 계시면은 그러면 또 두 분의 성명이 다 필요하니까 좀 복잡한 상황이 돼서 차라리 그럴 바엔 세대주 변경을 하고 그냥 지원을 한 다음에 다시 추후에 또 변경을 하든지 이 절차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냥 추가로 지금 본인 세대 주시면은 그냥 세대 번호를 잠깐만 변경을 하셨다가 추후에 이제 여기서 살게 되시면은 여기 세대주가 되시는 거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냥 세대주를 이제 계속 남아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분리해서 신청하라는 건가요? 그 초본 다 대주가. 분리해 신청하는 게 부모님 거까지 필요하냐는 말씀이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세대 주면은 이제 제 세대를 분리해 나오고 네. 저 혼자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게 좀 더 낫다는 거죠. 어차피 그 세대주로서 그냥 그대로 신청을 청년으로 신청하면 메리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청년계층 신청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단계를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안내를 드리는 거겠네요. 예술인복지법 상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네. 나이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있으면 그 추가 제출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인으로 그 내가 제출하고 싶으시면은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 나이로는 청년을 가려면은 그냥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혹시 79년생이나 2000년생이신 분 있으신가요? 2000년생이세요? 2000년생이면은 9월 30일 그 기준 혹시 확인하셨죠? 아까 여기 PPT랑 내용이 조금 달라서 네. 방금 저분이 질문 주신 그 예술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년이 있고 사회초년생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으로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서류들을 보냈는데 그건 해당하지 않고 소년에 해당할 경우는 혹시 그게 감안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거는 그 지금까지 저희가 SS는 처음이긴 한데 LH 쪽에서는 그걸 감안을 할 때가 있긴 했었어요. 최근에도. 이거 근데 예수님 또한 그때 뭐 어떤 건지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청년으로 하시면은 틀 수는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청년으로 그냥 지원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그 예술인 쪽으로 내가 지원하는 게 추후에 뭔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 거면은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네. 지금 제가
재계약을 해서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 네, 그럼 그냥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예정 확정자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 서류를 다시 쓰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보증금 변경이 있었나요? 네. 원래는 그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은 확정일자를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면 그 여기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밀히 따지면 보증금 변경이 있으셨으면 사실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지 그 계약서가 유효하지. 이거 보증금 변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계약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라서 그전 계약이 만료된 거라서 지금 원래도 그 보장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 일단 여기 제출할 때도 그리고 여기 제출 안 하시더라도 확정일자 못 받으면 최소 그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도장을 얘기하셨는데 인터넷 등기소를 보는 경우에 도장이 안 찍히고 어떤 서류를 아, 네, 서류를 네, 대체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인터넷 네. 등기소. 그쪽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 만약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위에 아니요. 네. 비우고 위에 이름이랑 밑에 신청 확인만 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요 위에 칸 다 채워주시고요. 여기에 그냥 아니요 다 체크해주시고 날짜랑 청감이랑 서명 해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아니요를 체크해주셔야 돼요. 네. 2차 보증금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에 2차 보증금. 그래서 막 그 월세를 내고 계시면은 대부분 다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만약에 민달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그것도 포함돼요. 원래는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이거를 되게 잡기가 힘들고 그걸 증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대부분 이쪽은 많이들 있으셔도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근데 금액이 진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상의 수준인 거를 보통은 진짜 돈을 주식 같은 거를 잡으려고 보통 내가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좀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안 넣으셔도 무방하시거든요. 안 넣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달팽이 조합원이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 조합원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으시든 안 넣으시든 자산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뭔가 뭐 거짓된 정보다. 네, 그러니까 뭐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신 분도 저희가 그 워낙 소액이라서 금융권에서도 저희 출자금은 크게 막 조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또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그냥 두 가지 다 그냥 사례 말씀드리면 네. 저희 조합원분이 이거를 신청하신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 안 적으셨고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냥 신청을 그러면 해주셨습니다. 출자 증서를 여기에 요청해야 되는 거죠, 민달. 저희 조합원이시는데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양식은 드릴 수 있긴 해요. 제가 혹시나 저는 이 청년 대칭이나 사회초년생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 주실래요? 계속 이 청년 계층에 청년이랑 사회초년생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네네네. 기본적으로 청년 계층은 통틀어서 다 19세부터 39세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나은이 맞으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 여기 분류는 떠나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고 서류 자체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예술인 쪽 빼고는. 선발할 때 이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그 찍히는 그것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만? 근데 거기 안에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적혀 있어야죠. 아까 질문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 받은 것 같아서 여기 그 19페이지에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금의 경우 대출 불필요라고 적혀있는데 LH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를 저희가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된다면 LH도 포함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 LH 주택에 살고 계시면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다는 답변 드릴 수 있어요. LH 사회적 주택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번호 혹시 LH 사시는 분은 번호 따로 남겨주시고 성함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이거는 그 프린트에서 펜으로 적는 거? 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게 지금 양면으로 돼 있는데요. 꼭 쓰실 때는 가끔 양면을 써서 보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꼭 한 페이지에 꽉 차게 그냥 일반 A4 용지 크기로 해서 펜으로 적으셔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까만색으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네,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계약자가 제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그건 굳이 그런 거 없어요. 청년 계층으로 하신다면 그렇죠.
저희 그 추후에도 저희 사무실로 저희가 그 모집공고에다가 그 상담하실 수 있는 070 번호로 2가지 남겨놨거든요. 그쪽으로 그냥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계속 상담하고 있으니까 10시부터 7시까지 추가적으로 그때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일단 그 저희 9시 조금 넘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직원이 5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분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주 스킨십하면서 좀 좋은 관계와 좋은 입주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